네, 반갑습니다. 댐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4월 5일. 예전 같으면 식목일인데, 요즘은 식목일 없죠.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참, 우리 라떼는 맞아, 세대는 보면 우리 한 세대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까. 그때는 산에 나무를 심자고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지금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또 문제. 이제는 관리를 하자. 그런 시대가 됐네요.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너무 사랑하는 방송, 경제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났네요.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났습니다. 컨센서스가 5조 5천억이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좋게 나왔네요. 매출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매출은 71조가 나왔네요. 71조. 71조. 시장 예상치가 7조 천억이죠. 71조네요. 예상치는 72조인데,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은 좀 적지만,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아서, 이 실적은 만족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가는 지금 일단 빠집니다. 일단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대응이 기계적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이 실적 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겠죠. 이 실적이 나오면 다음 주 초에 이 실적은 이제 전해들은 외국인들이 다음 주 초에 어떻게 하느냐 봐야 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대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있어요. 개장 초반에 그런 기계적 매매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주가가 조정받으면 살 찬스지, 이게 팔 거는 아니다. 펀드 매니저 같은 사이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재룡전기, 제가 다들 우리 정의원님 프로위원님께 드린 종목들입니다. 종목을 사세요. 이렇게 아니고, 이 기업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 정지 들어갔나요? 인적 분할을 위해서 거래 정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필옵틱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청자님들은 주식 투자에 임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항상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려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30년을 경험하면서 제가 늘 제 두 선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 분은 확인하고 난 비싸더라도 확인하고 살란다 하시는 분은 이제 깡통 차고 맨날 비싸게 사가지고 담보 부족 나가지고 지금도 그 투자 자문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계시긴 한데 힘들게 지내시고, 한 분은 DS 자산운용 정덕수 회장님 같은 분은 항상 초기에 과감하게 찌르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제는 DS 증권까지 인수를 하시는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감각이 카멜레온입니다. 제가 봐도 참 일단 열심히 하시는구나. 항상 삼성전자도 좋아하지만 중소기업도 탐방을 그렇게 다니면서 초기에 과감하게. 그 다음이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소부장들, 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니까 우리 소부장들 많이 빠지죠. 근데 소부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부장들은 저평가다 이럴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팔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 중에 지금 저평가라서 매력적입니다.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여차하면 팔고 다시 본다. 그나마 굳이 본다면 소재 중심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나마 본다면 랜드업하기 확실히 돌아서고 있어서 DCK, TSE, 그중에 TSE가 더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DCK보다는 TSE가 좀 가진 매력들이 많아서 요 정도 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일단은 꺾인다 싶으면 무조건 파시는 게 맞아요. IT, 네. 약세 분위기고요. LX 세미콘에 관해서 오늘 좀 뉴스가 났는데요. 이 회사가 DDI를,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동안은 이게 LX가 LG 반개입니다. LG 집안인데 그동안 100% 하다가 이제 대만의 노바텍도 하겠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이 말이 일단 LX 세미콘한테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 숨겨진 함의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아주 어렵다.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이러기는 한 2, 3년 보면요. 이 LG그룹이 상당히 좀 지금 어려운 국면을 접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아주 지금 어려운 상태. LG화학도 지금 아주 분위기를 그 화학 부분도 힘들고 또 2차 전지 부분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했고 당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해서 좀 걱정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말해주는 대목. 오늘 위메이드가 나이트크로우가 뭐 안착하고 있다. 미래세스 애널리스트가 위메이드 미는데 제가 볼 때 위메이드는 늘 말씀드리지만 위메이드는 지금 박관호 의장이 대표로 다시 앉히셨는데 박관호 의장은 유명한 분이죠.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한 분이고 네, 좀 사회성은 없는 분이다 하는 게 업계에 다 알려진 얘기인데 그분이나 장영국 대표나 똑같은 성격이에요. 네, 위믹스 가치가 올라야 된다.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가 위믹스 가치가 올라갈 때 게임들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데도 끝까지 위믹스가 올라가야 되는 생각을 가진 분이라서 저는 위메이드는 잠시 강세는 있을지언정 어쩌면 팔지 않으면 또 원위치 가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별로 그 근본이 변하지 않는 한 매매를 하시더라도 철저히 단타 매매하시고 손절매 원칙 꼭 지켜야 되지 않냐 싶고요. 하이브가 어제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힘이 빠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민여처님 뭐가 질리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 지식이 축적되시면 자신감이 계속 생기고 긍정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오늘 의료기기 쪽도 전반적으로 약하고요. 오늘은 약한 날이네요. 네, 조선, 철강도 지금 1분기 실적 다 안 좋아요. 포스코, 현대제틀 뭐 다 힘듭니다. 실적이 작년 대비 부족하고 방사능을 조금 치네요. 방산 어제 풍산이 좀 많이 올랐죠. 우크라이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F-16 이제 지금 한 6월 달쯤 주는데 6대 일단 우선 네덜란드에서 넘어가는데 고맙기는 한데 실기를 했다. 실기 작년에 필요했다. 지금은 포탄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포탄이 필요하다. 풍산이죠. 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 포탄과 드론이 필요하다. 드론. 다음 주쯤부터는 제가 드론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다음 주부터 좀 드릴게요. 그래서 풍산을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방산 전체가 대세 상승기, 네, 참 보안 이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 세계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들고 있어서 포탄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차 전지들, 네, SKC는 지금 2차 전지라기보다는 자회사 때문에 유리기판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SKC는 지금 2차 전지로 오르는 건 아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 올라가는데 의미 없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네, 변압기, 전력기기
강세입니다. 네, 팹리스, 침리스 이런 종목들 다 1분기 실적 좋을 건 없죠. 몇몇 종목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을 거라서 이런 쪽도 꼭 그 선별매 원칙 지키셔야 됩니다. 건설 오늘 화장품들 오늘 나왔는데요. 오늘 JP모간에서 화장품 나왔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죠.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지금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을 보면 중국은요, 네, 지금 3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기자들, 게으른 기자들 아니면 의도 있는 기자들 아니면 뭐 중국에 세세하는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유커가 돌아온다 뭐 이따위 기사를 쓰는데요. 정말 표현이 좀 저급하지만 써야 되게 쓰레기 같은 기사죠. 공부를 좀 하고 발로 뛰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의도 있는 기사를 쓰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그 3월 1일부터 24일까지 화장품 수출을 보면 미국이 제일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35%.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은 18%.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우리 화장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아시안이 7%. 일본이 1%.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요, 저 바닥을 찍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수준이지.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매력적으로 좋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 화장품 중에서 직접 일본향 화장품 그 외에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 상콜마, CNC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은요 다 ODM입니다. 화장품의 파운드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장품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하나 잡습니다. 잡아서 그래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잉글우드랩 가가지고요 이 색조 화장품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제 우리는 껍데기 씌우고 마케팅해서 팔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색조 화장품 이런 거 비싸게 주시면 정말 현명하지 못한 소비 행위다 말씀을 드렸죠. 색조 화장품은 다 그게 그겁니다. 그 만물의 그 말입니다. 지금 화장품의 정확한 상황은 이렇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25,000포인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지금 한번 뭐랄까 한번 우리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백두산이 그 유네스코에 등록됐어요. 무슨 등록돼 장바이산이라고 등록이 됐어요. 중국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참 백두산 이름도 이제 해외에서는 장바이산으로 중국이 문화공정, 네. 한국은 우리의 그 속국이고 54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시진핑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만나러 갈 때 한국은 우리 속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전부 다 중국 거라고 김치도 중국 거, 한복도 중국 거고 다 그게 그 그레이트 차이나 한 방안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일본은 무슨 한마디만 해도 난리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장바이산이 등록이 됐네요. 서글픈 일들인데 우리가 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역사관이 된 대표들이 많아져서 정치인들이 많아져서 그러면 우리 주시장이 25,000포인트 가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진 한국을 만들겠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굴종하는 모습들이 아니고요. 내일 모레 선거인데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번에도 보면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지금 나온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좀 사라져야 되는데 바이오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다 약간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제가 엊그제 데일리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중기 조정 진입 조짐이 확실하다. 그리고 테슬라 쇼크부터 변곡점이 돼서 변화가 있다. 시장은 좀 오늘 혹시 코스닥은 좀 확실하시죠? 코스닥은 어제 기술적 반등하고 매값이 꼬꾸라지고 코스피는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저런데 코스피는 아직도 21선에 버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 밑에 체감지수는 이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지만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라서 오늘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 주 초에 반영이 되지 않겠냐 싶고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어떤 기본이 좀 지지대가 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는 조정에 이제 그동안의 상승세를 마무리 짓고 중기 조정에 진입해서 4월 한 달은 좀 조정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느낄 게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옆에서 뭘 개발했다 하고 뭐 해도 시장이 쫙쫙 반응을 해주는데 시장이 꺾이면 그런 반응 안 하죠. 하더라도 아주 무디게 무겁게 하니까 지금부터는 좀 방어적으로 그래서 제가 유동성 현금 유동성을 늘리시고 매매는 초단기로만 당분간 하신다. 그리고 그 관심의 초점은 실적 호전주다. 이제 어닝 시즌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을 진입했기 때문에 실전 호전주에 초점을 맞추시면 깨져도 덜 깨지고 먹어도 더 먹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9시 17분인데요. 수급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관망 추세인데요. 관망 추세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지금 600개가 넘었고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1200개가 넘어요. 이것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많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조정기가 진입이 완연하다. 우리 한 대표가 최근에 조정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 분위기가 확연해지는구나. 그리고 제가 개장 전에 설명드린 끝물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마가 끝물일 때 제일 못생긴, 제일 매력도가 덜한 종목이 억지 논리로 해서 올라갈 때는 그 테마가 끝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장된 해석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초점 맞추시고, 자, 그 다음에 제 마녀공장 왜 빠지는지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마녀공장은 요즘 기관이 팝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어닝 시즌인가요? 기관이 이렇게 판다면 1차 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가?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요, 기업들이 아주 보완, 왜냐하면 실적이 미리 나가는 거는 미공개 정보로 아주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라서 실적이 좀 부진한가?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알기는 참 힘듭니다. 그냥 추론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좀 들어요.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 그래도 아무리 보완을 유지해도 우리가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이 쥐가 됐듯이 뭐 조금은 나오는데 좀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에 비해 실적이 좀 부진한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라면 밀커님. 복합 화력 발전. 안녕 밀커님. 자, BHI도 여러분 기억해 두실 회사죠. BHI는요. 여기가 뭐 있나요? BHI가
주식은 뭐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관심은 두셔야 됩니다. 자, 083650인데요. 근데 우리 남양밀크님은 항상 너무 깊이 있는 걸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는 좀 얕고 폭은 좀 넓은 그런 걸로 보시고, 깊이 있는 지식은 요즘 그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 보시면요,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복합 화력 발전에 우리 발전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 제가 복합 화력 발전을 안 해놨나요? 복합 화력 발전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가스, 석탄 이런 걸 같이 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원자력의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을 보면 주기기, 자, 요게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료가 주기기가 되겠고, 이런 거는 좀 이제 두산 쪽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일러는 화력 발전에 쓰는 거고, 복합 화력은 가스를 쓰니까 가스 터빈, HRSG. HRSG는 열을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은 주기기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조기기, 요게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예요. 밸런스 오브 플랜트. 요것들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큰 원자료 이런 거는 이제 두산에서 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서 큰 것들은. 그래서 이 회사는 HRSG, 그 다음 컨덴서 등등. 네. 요거 HRSG하고 요 밑에 컨덴서가 복수기거든. 복수기가 물로 만드는 거, 열을 물로 만들고, 네, 열을 회수하는 장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요걸 주력으로 만드는구나.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 거는요, 뭐냐, 지금 아시게 전 세계가 이제 원전,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안정성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밤에는 태양광이 발전을 못하는 거고, 풍력은 바람 안 부는 데는 뭐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그래도 안정성이 부족한데,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은 친환경을 추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원자력밖에 없다. 이게 이제 지금의 추세들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제 원전을 만드는데, 특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우리는 옛날에 이걸 스마트 원전이라고 했었죠. 우리나라가 스마트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원전 폐기 정책 때문에 많이 좀 밀려서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 이 회사는 제가 여기는 그거 안 썼나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당연히 두산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해외 원전을 수주하면 BHI가 BOP를 만들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완전히 과거에 원전 많이 했었죠. 많이 했는데, 그래, 해외는 지금 폴란드, 뭐, 지금 뭐 많습니다. 체코, 영국, 네덜란드, 뭐 등등등등 많은데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아니고 웨스팅하우스도 고객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그 우리가 한전 기술이 따면 그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하듯이 웨스팅하우스 하면 히다치하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히다치하고 하면 여기 또 BHI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공급한 이력도 있고. 그래서 이 집은 장점이 우리나라가 따도 가고 좀 웨스팅하우스가 하더라도 덕을 보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자, 제가 원전 관련주로서 복합화력보다는요, 원전 관련주로서 꼭 기억해 두시고, 아직 원전 바람은 불진 않은데요. 조만간 주시장에 불 것 같아요. 결국은 전기가 필요해. 전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요, 반도체 강국이 뭐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를 얼마나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그 나라 국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만의 TSMC가, 대만이 최근에 전기요금을 15% 올렸나요? 25% 올렸나요? 자, 그러니까 대만 TSMC가 최근에 주가가 덜컥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기는 기본 인프라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가 어설프게 풍력,
태양광 이런 거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넓은 넘는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도 높은데 그런 거라서 한전이 적자가 많이 나서 전기요금 올리면 우리 일단 가정의 전기요금도 사실 누진제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기업은 어마어마합니다. 전기요금 부담이요. 그래서 앞으로 각국이 전기를 얼마나 저렴하게 생산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시대입니다. AI 시대는요. JM님, 제가 설명 많이 드렸는데, 저 말고도 또 유튜브에 뭐 많습니다. 제가 안티드론 말고 드론의 경우는 여의도가 이제,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론은요, 작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우리가 이걸 포착하는 레이더가 지금 다 초기라 그랬죠. 드론을 어떻게 하냐면 팬텀4라고 있어요. 중국의 DJI사가 생산한 팬텀4를 기준으로 합니다. 팬텀4가 아마 35cm일 거예요. 35cm짜리가 공중에 하늘에 까마득히 떠 있는데 이게 35cm면 뭐 날개 펼친 독수리보다 작지 않겠어요? 이것을 감지하는 게 드론 레이더. 지금은 드론이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시면요. 매일 드론 때문에 드론의 병사가 죽고 드론의 탱크가 뽀개지고 그겁니다. 드론 시대인데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왜 자꾸 드론에 당하느냐. 이걸 잡을 방도가 없어요. 이 코딱지만한 거는. 지금까지 레이더는 전투기, 빠른 전투기, 미사일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레이더지. 이 코딱지만한 드론인지 샌지도 모르는 거, 요것 포착하는 레이더 기술은 지금 다 초보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론을 뭘 뽀개더라도 뭘 발견을 해야 뽀갤 거 아닙니까? 근데 발견할 방도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엊그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1200km를 날아가서 석유 시설을 파견해서 이게 이제 국제 유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석유 생산의 한 15%가 타격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드론이 1200km를 날아가도 이걸 왜 못 잡습니까? 우리 북한이 재작년에 우리 서울 상공을 할 때 파악 못 하잖아요. 이 코딱지만한 게 오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뽀개지도 못했잖아요. 뽀개기, 그 코딱지만한 거 뽀개는 게 쉽겠습니까? 시민들이 사는 성공해서. 물론 앞으로 기술이 나오겠죠. 네, 그런 얘기인데 제가 드론에 대해서는 레이더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번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 다른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제가 또 아이고 윤정님 너무 항상 우리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도움이 돼야 될 건데 노력합니다만 항상 응원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애청자님 제가 또 누굽니까? 항상 새로운 거를 먼저 공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방산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만간 여러분께 설명 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우리 일반인 코스피 200 선물. 저는 선물은 안 합니다. 제가 왜 선물을 안 하냐면요. 파생시장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철학하고는 안 맞아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파생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돈 내고 돈 먹기, 누군가가 잃어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벌면 누군가는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싫어요. 주식시장은 뭡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면 잘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저는 뭐 선동적 그 유튜버처럼 지식도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뭐 파세요. 그 뭐 택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파세요. 이런 게 정말 짜증납니다. 다 잘 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갈등을 조장하는지 그것도 비합리적인 근거로 제가 볼 때 지식도 형편없는 친구가 그런 말 하는지가 안 맞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그 양반 파세요 하고부터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양반 SK 하이닉스
HBM 아무것도 아니라고 HBM 쪽이 얼마나 많이 팔아 그랬어요. 네, 그때만 SK 하이닉스 팔고 네, 에코프로 샀으면요 커피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거라서 파세요 이런 말 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주분도 있고 다 잘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주식을 좋아하고요. 그다음 제가 파생시장을 잘 아는 이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게을러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봐야 되지만 파마 리서치도 보고 재룡전기도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선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게을러지는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생시장은요 제가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뭐 잘 모르면서 함부로 또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 볼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일단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아까랑 별 차이가 없네요. 우선 오늘은 외국인들이 양시장 관망,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그나마 어제까지 강력한 순매수를 해주는 동력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관망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 모두 지수는 0.5%씩, 지수 낙폭은 적은데 하락 종목이 코스피는 248대 600이고요. 오후 600개나 되네요. 하락 종목. 유가지 코스닥은 435대 1083. 코스닥은 좀 하락 종목 수는 좀 줄었지만 상승 종목은 지금 한 120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아까보다 117종목 줄어들었네요. 코스피는 상하락 종목 22개 줄고 상승 종목은 53종목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상승 이제 등락 분포는 조금 개선되는 분위기만 전반적으로 좀 하락 종목이 압도하는 분위기고, 자, 남아 있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자, 제가 데일리에 썼는데요.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그랬잖아요. 이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급증한다. 이게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에, 이번 주에 뚜렷한 흐름인데, 그럼 쏠림 현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금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크게 순매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아닐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되지? 지금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종목 정체는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요거는 오늘 계속 한번 그 관점에서 쏠림 현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요 관점 지켜보시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좀 시장에 좀 무게감이 좀 무겁다. 그동안의 상승이 이제 일단락되고 좀 하락으로 기울 수 있겠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대신에 그런 맥락에서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종목은 철저히 실적 호전주. 그래, 오늘 오른 종목은 대체로 다 실적 호전주들입니다. 일부 개별적으로 좀 보이고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현대차 좀 보이죠? 제가 뭐라 그랬죠? 현대차, 기아차, 세방전지, 코리아 FT 이런 거는 다 하이브리드 관련주예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제가 이미 한 연초부터 얘기했죠. 하이브리드 카가 지금 대세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물론 보조금이 줄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1, 2월에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85%를 감소했어요. 하이브리드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영리하고 똑똑하신데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전 세계도 이렇게 간다. 그런데 특히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 시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지법안 내가 사인할 거다고 천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전기차는 성장률이 확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난리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중국의 무병부랑 과잉 생산. 이번에 샤오미에서 전기차 만들었죠.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언론에 또 우리 중국도 쎄쎄하는 언론들은 막 샤오미가 뭐 대륙의 실순이 엄청난 대단한 것처럼 참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지식이 좀 있으면요. 왜 자동차를 제조업의 꽃이라고 하는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제 중학교 때 현대 포니가 처음 나와서 이제 메이저 회사로 인정받는 거 열심히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자동차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샤오미가 특히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샤오미가 핸드폰 때문에 사람이 죽질 않잖아요. 자동차는 생명을 하는 거고, 이번에 만든 차는 북경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껍데기는 포르쉐를 뺏겼지만 모터라든지 구동장치들은 기아 걸 그대로 뺏겼어요. 그래서 샤오미는 이번에 나온 차를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한 거죠. 내수용으로만 쓰겠다. 수출하면 난리가 나겠죠. 뭐 특허 소송 이런 거 다 걸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사실은 내용은 한국 걸 뺏기고, 그래서 북경 현대자동차에서 한 2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걸 뺏겨가지고 만드는 수준이고, 외형은 포르쉐 걸 뺏겨가지고 만드는 수준이고, 그런 겁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는요, 모터 사고 이렇게 OEM으로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우주차 한 200개 정도가 있다 그러겠죠. 제가 결국 이게 한 8개로 줄어들겠다 뭐 이런 전망들인데, 제가 볼 때는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좀 한심스럽게 생각해 줘야 될 건데, 그 대단한 척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많은데, 저런 것들을 보면 참, 어쨌거나 들어가면, 그래서 이 네 종목 정도가 하이브리드 관련주, 특히 뭐 현대차, 기아차 뺀다면 세방전지, 코리아 FT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머릿속에 담아 주십시오. 일반인 맵시나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라떼는 말하셔야 되고, 제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맵시나 중고차를 하나 사셔가지고 밤에도 몇 번 나가보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기분 나빠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가면요, 택시 기사들이 어디 여자가 차를 몰고 다니다고 재수없다고. 그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제 중학교 때 여자가 차 몰고 다닌다고 어디 재수없게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우리 한 세대 엄청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안 바뀐, 우리는 다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거는 일부 대학교 때 그 세뇌됐던 위정자들, 정치인들. 저는 김정은이를 숭상하는 건 저는 그건 좀 정신병이 아닌가. 어느 정도 뭐 차라리 시진핑을 숭상한다. 그건 저는 오케이입니다. 김정은 같은 거는 어린 놈 사람이 저는 제가 그렇습니다. 여튼 우리 정말 멋진 나라인데요. 우리 멋진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코스피가 25,000포인트 우리 살아생전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되실 건데 그런 날이 충분히 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남아있는 관건은 과연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관망하는 분위기에서 쏠림 현상이 사라진 속에서 과연 종목 장세가 될까? 아니면 같이 침체될까? 그게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이 4월은 조정으로 진입한다. 조정 장세다. 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하실 것 같고요. 그 바탕 위에서 종목은 초단타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실적 호전, 좀 전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실적 호전이죠. 화장품들도
화장품들도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들이 저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종목들 화장품들 요 종목들 마녀사냥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좀 더 보겠습니다. VT,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한국걸마, GNT 인터내셔널, 파마리서치까지 다 1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장품, 그 다음이 변압기죠. 변압기, 네, 전력기기 변압기. 이제 LS 일렉트릭도 같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주들 업황이 좋죠. 그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조용하지만 방산 여전히 방산 이렇게 보시고요. 방산 중에는 다 좋지만 이 중에는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건 좀 별로예요. 좀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회사고요. 그중에 풍산을 다크호스로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방산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자 저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고 자 오늘 엔캠 많이 빠지는데 저는 이런 게 막 속상합니다. 그 선동적 유튜브들이 이렇게 단기의 투자자들을 바람을 잡아서 이렇게 주식에 상처를 주는 게 싫은데요. 2차 전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필옵틱스 이제 글라스 기판 관련주로 필옵틱스 강세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애청자님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재료에 대응하시려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부정적으로 가지시면요. 네, 항상 대체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속에 JNTC가 좀 움직이는군요. JNTC 제가 리포트 썼던 것 같은데 JNTC까지만 설명드릴까요? 네, JNTC 204279인데요. 얘가 왜 오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JNTC는 네, 화웨이 관련입니다. 화웨이 관련주. 제가 애국주의 교육법 말씀드렸죠. 올 1월 1일부터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법이 강력히 시행되고 한마디로 문화대혁명 시대로 중국은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 뭐 관공서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오성홍기를 펼쳐놓고 옛날에 우리 조회하듯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가 그 짠머리를 굴린 거죠. 중국 국내에서 애국주의 바람을 타고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짠머리를 굴린 거죠. 폭풍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국주의 교육법 때문에 애플이 일단 안 팔리잖아요. 애플 대신에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샤오미, 화웨이, 나이키도 안 팔리고요. 테슬라도 안 팔리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인도에다 공장 부지를 알아본다 하는 거 아닙니까? 머스크 같은 분이 참 뛰어나고 천재적이지만 이런 정무적 판단력과 지식이 부족한 거죠. 중국이란 나라, 시진핑의 철학 이걸 먼저 공부를 해서 중국의 상하이에 공장 만드는 건 아니었는데 탱탕.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중국 애국주의의 가장 큰 득을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올 들어서 지난 2월 같은 경우 중국 전체 휴대폰이 한 7%가 감소했는데 화웨이는 64%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아이폰뿐만 아니고요. 비보, 오포 다 줄어드는데 화웨이만 는다. 그 이유는 애국주의 교육법 때문이다. 그럼 애국주의 열풍 때문에 화웨이를 사게 되면 화웨이는 올해 계속 좋아지겠죠? 그 화웨이의 3D 글라스 이게 뭐냐면 유리를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요즘은 우리 삼성전자는 이런 디자인 안 하잖아요. 요즘은 딱 각지게 나오는데 한때 우리도 동그랗게 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각지게 하지만 샤오미는 사면이 다 아래 위 양옆이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디자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공급합니다. 중국 비중이 높죠. 중국 하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그렇군요. 결국 이 JNTC는 화웨이가 부활하는 수혜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8월에 메이트 60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7나노 공정하면서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더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계속 애국주의 열풍 때문에 화웨이가 수혜를 금매 JNTC도 덕을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JNTC가 올라가는 것도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실적이 화웨이향 매출이 급증하면서 그래서 우리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법 이런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데 대해서 우리 관심을 들고 지식을 넓혀야 합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일반 마크도 이녹스는 계속 모아가야 하는지요. 자, 주식 투자를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워렌 버핏이 중국, 미국 주식 시장도 카지노 같다.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2030 세대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반 이상 차지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성향 따라 다릅니다만 웬만하면 모아간다 이런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개장 방송을 함께 하신다면 아무래도 단말기를 많이 보시니까 이녹스는 저는 분명히 남아있는 2차전지 관련 소재주 중에 남아있는 매력적인 여기서 빠질 자리도 별로 없어요. 시총이 2천억일 때. 다만 최근에 빠질 때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뜯어보면 좋은데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아직 주식시장이 이녹스라는 회사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회사 이녹스, 에코엠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하 대표가 너무 많은 부분을 살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녹스 에코엠은요, 자회사가 둘입니다. 지주회사인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에코엠, 이 두 개가 핵심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시는 거고, 이녹스 에코엠은 시장이 잘 모릅니다. 이름도 바꿔. 원래 TRS였다가 작년에 이름을 바꿔서 더 모릅니다. 근데 올 1분기 실적의 핵심은요, 작년 4분기 실적이 요거 가지고 좀 주가 빠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나빠? 저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녹스 에코엠이 작년에 119억이나 의미 있는 매출이 났다 하는 겁니다. 국내 유일은 실리콘 파우더 회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리콘 음극재는 2차전지 업황이 나빠도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을 늘리고자 하는 방향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2차전지 업황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죠. 기술의 발전 방향인데 그 원재료로 실리콘 파우더, 실리콘 분말을 이 집이 공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시장이 아직 잘 모릅니다. 시장이 잘 모르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시장이 워낙 2차전지 전체 분위기가 차갑지 않습니까? 차갑다 보니까 부각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저는 해석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빛은 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너무 늘려버리면 투자 감각을 잃으시거든요.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역대급 한계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투자 감각이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그 외에는 좀 실적 호전주에 초점을 좀 전에 말 화장품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그다음에 개별주들 실적 호전주에 초점을 맞추시고 있다가 늘 차단을 보시다가 이제 2차 전지도 또 이러다가 또 바람이 한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늘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덕산그룹 좋게 보셨는데 아직도 제가 좋게 봤다기보다 덕산그룹의 그 회사의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죠. 보국, 네, 수출, 애국, 보국 이런 걸 좋아하는 회사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인정하는 거는 참 소재 개발이라니 10년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10년을 보고 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당장 결과가 나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당장 매출이 크게 나는 배터리 조립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거는 매출이 조단이잖아요. 근데 소재, 이녹스 에코엠이라든지 이런 건 대체로 잘 안 하잖아요. 대덕 뭐 대주전자재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덜 하는 편인데 덕산그룹은 항상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소재에 충실하는 그런 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자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오늘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관망 내지 소폭 순매도 분위기에서 남아있는 거는 정락 종목수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오늘은 별로 없는데 나머지 어떻게 될까? 네, 종목 장세가 될까? 가치 침체가 될까?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서 아침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단세포적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은 좀 의미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막 크게 빠질 하는 건 아니고요. 당분간은 계속 시장에 주도적 흐름을 보일 거고 시장의 근본 쏠림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실적을 보고 아마 다음 주부터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관심은 실적 호전주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 저도 계속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시간 좀 많이 지났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길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하는 방송 재미경제TV였습니다.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